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11월 첫 번째 장, 흐름은 초반 이후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말에 호재와 기대감이 붙어주면서 초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원전 테마도 조정이 나왔고 여러모로 힘이 부족한 시장이었습니다. 2시가 되어오면서 24,000원 이탈이 나와주었지만 그래도 깨지는 않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흐름을 보면서 신규 매수 자리나 추가 매수 타이밍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지속적으로 주식톡 무료 정보방 무료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의가 많으신데 계속 무료다 보니 유한타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두 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 이슈, 매수 타점 공유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나 종목 추천, 보유 종목도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0월도 상당히 난해한 시장이었고 11월 첫날도 그리 쉬웠던 장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조언을 받거나 조력자가 있으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방 이렇게 입장이 되시면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으실 수 있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꾸준히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이어서 보시면 여기 테이퍼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원래 여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좀 옮겨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먼저 금요일장 같은 월요일장 다소 쉽지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초반 반짝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종가까지는 주가가 계속 횡보만 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증시와 아시아 주요 증시는 상승을 했고 10월달 한국 수출 호조 등을 반영이 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는 회복이 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수가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NFT 그리고 게임 섹터들 종목이 있지 않다면 재미가 없었던 이런 전반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28%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63% 마감. 외인은 오늘 시장에서 3,500억가량 또 던졌고 기관은 무려 6,300억이 매수가 되었죠. 코스닥은 670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1,330억 정도 매수가 되면서 그나마 기관들이 이렇게 좀 들어와 주면서 이 정도로 좀 유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주 FOMC 요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또 달러 인덱스 강세, 원달러 환율도 1177원까지 이렇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시작을 예고를 해왔고 이번 결정 여부에 따라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아직 불확실성과 하방의 방향성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그동안 숱하게 보내왔던 시그널 이제 현실화 단계인 눈앞까지 다가왔다. 2일에서 3일 FOMC 정례회의에서 매월 1,200억 달러를 들여온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이른바 테이퍼링 개시를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 장기화는 테이퍼링의 즉각 시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판단된 경우를 전제해 물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힘줘 말했다. 우리의 수단이란 결국 테이퍼링의 시행이다. 테이퍼링은 증시로 들어간 자금을 위축하는 효과를 낸다. 다만 파월 의장을 포함한 FOMC는 그동안 테이퍼링 시행을 수차례 예고해왔다. 11월 이미 시장에서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투자 심리 위축 효과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마다 엇갈린다. 오랫동안 시장을 억눌렀던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테이퍼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현재 갈리고 있고, 더불어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코멘트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11월 2일에서 3일 현지 시간 정례 회의가 열리는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단기 종목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대응을 하시든 아니면 더 조정이 나올 시에 잡아가는 전략을 써도 괜찮을 듯 보입니다. 오늘 원전 테마 초반 흐름은 괜찮았다가 대부분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중도 힘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종가는 마이너스 1.43%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두중 하락폭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 때문에 주가가 오늘 영향을 받아서 빠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하락의 이런 흐름이 이어진 건 팩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테이퍼링의 발표나 이런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지지가 되는 좋은 타이밍에서 물량을 늘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장 막판 동시효과의 원전 체코 이슈도 있었는데 역시나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무방하겠습니다. 뉴스를 좀 보시면은 원전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내용과 오늘 나왔던 뉴스까지 차례대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힘 받나 정재훈 문재인 외교적 지원에 기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총리 회담에서 긍정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은 29일에서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1월 1일에서 2일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으로 출국을 한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원전 사업 수주에 보탬이 되리라는 기대를 품을 것으로 보인다. 체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지화, 안정성, 경제성, 공사기간 준수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반드시 수주하겠다며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영국 신규 원전을 17억 파운드 투입키로 원전을 늘리기로 한 영국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에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영국 재무부는 국민 세금인 17억 파운드를 어느 원전에 투자할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총 사업비 200억 파운드 규모의 서포크 시즈웰 C 원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근 풍력 발전량이 저조한 데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해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영국은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전력난 해소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영국 정부가 첨단 원전 기술 연구 개발에 3억 8,500만 파운드 약 6,200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원자력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별도로 약 1,900억 원을 책정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오늘 나왔던 소식입니다. 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원전 현장 검전 8조 수주전 본격화. 체코가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EDF를 초청, 운영, 안전 문제를 협의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장을 한수원이 방문, 체코 전력공사와 회동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미국 그리고 프랑스도 현장 점검을 마치며 원전 수주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약 8조 원을 들여 1000 그리고 1200메가와트급 원전 1기를 건설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EDF가 출사표를 던졌고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은 지난달 이른바 두코바니법에 서명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했다. 참여업체가 확정되면서 체코 정부는 입찰의 속도를 내고 있고 말까지 새 후보들로부터 안보평가 답변서를 받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 2029년에 착공해 2023년 가동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기대감 첫 번째는 한수원과 팀 코리아가 과연 수주를 따낼 수 있느냐. 제일 최근에 했었던 수주가 2007년인가요?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이제 수출한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원전 수출이죠. 만약에 두코바니 사업자로 확정이 되면 현재 연말에 이집트 수주도 확실시 되어가는 이런 마당에 폴란드, 사우디 등등 줄줄이
원전 사업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두중은 프랑스가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 뭐 끝나겠지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프랑스 2대1 싸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환수원이 수주를 따내는 것이 두중이 가장 크게 수주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이달 말까지 세계 후보들로부터 안보평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 수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강력 경쟁자들이 보안 위협으로 좀 일찌감치 제외가 되었고 현재 유럽 순방에서 원전 세일즈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길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또한 영국 같은 경우는 원전을 13기 전체 이제 전력 생산량은 16%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2025년까지 13기 중에서 절반을 폐쇄할 예정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유럽에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파악하고 대형원전 사업 재개와 SMR 투자까지 고려해본다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사실 영국은 그동안 한수원과는 큰 인연은 없었고 앞으로 한수원이 영국에 대한 이런 수주를 뭐 할지 부각이 될지 모르겠으나 한수원이 꾸준히 좀 노력을 하고 있다. 뭐 되지 않더라도 전 세계가 SMR과 그리고 대형 원전, 전력, 에너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1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UN 기후협약 관련해서 원전도 꾸준히 기사가 나올 수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원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맹점입니다. 여유롭게 기대감을 좀 쭉 살려나가시면서 최소 연말까지는 지켜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 파악을 해볼게요. 외국인들이 진짜 도움을 안 주는데 오늘도 85만 주가량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79만 주 순매도를 하면서 5일 동안 이렇게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세에 좀 비례해서 최근에 주가도 상승폭을 줄이고 파란불이 계속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인이 프로그램을 동반해서 계속 이탈을 한다. 뭐 공매도나 차익 실현의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에 반해서 개인은 48만 주 순매수, 기관은 33만 주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보험을 제외하곤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기타 금융 등등 연기금이 다시 13만 5천 주까지 순매수가 되면서 최근 기관의 수급은 금융투자가 하루 걸러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이죠. 지난 거래일 JP모건 같은 경우는 46만 주 이탈, 그리고 모건서울 같은 경우는 37만 주까지 이탈이 된 모습인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10월 기준 아직 33만 주의 물량을 그대로 홀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 누적으로 봤을 때 27만 주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JP모건이 차익 남겨 먹었을 것이고 11월부터는 다시 꾸준하게 또 들어오고 나가느냐 아니면 매도세가 쭉 이어지느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어 드릴 때마다 좀 체크를 해 드릴 예정이고 공매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역시나 공매 비율도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3%, 4%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전일, 전 거래일부터 7, 8%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수량 같은 경우는 89만 주가량 나왔습니다. 이번에 수급이 꼬이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한 7%에서 8% 나왔다. 그러면 보통 수량이 50만 주에서 많아야 70만 주 가량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한 7%, 8%대에 계속 80만 주, 90만 주 가까이 나오고 있죠. 아직은 안정이 되었다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차장고 같은 경우도 다시 7,300억, 수량도 3천만 주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금액도 5천억
50대, 그리고 수량도 한 2,500만 주 정도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차례대로 좀 줄여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나마 기관들, 특히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 투신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기는 했지만, 주가가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떨구려고 할 때 잘 버텨주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같은 기대감으로 기관들도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좀 조용했었던 이런 흐름에서 거래량이 한번 빵 튀었고 잠시 주춤하더니 더 많은 거래량이 이렇게 좀 터지면서 주가는 이렇게 26,000원까지 빠르게 되돌리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허나 이날 악재가 기사화가 되면서 공매도들에게 힘을 또 주었고 주가도 강하게 밀어내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지금 상황에서 악재가 터진 건 결과론적인 거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주가는 엄청 계속 올라갈 것 같아도 또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에 나오기도 하고 또 눌러주기도 하면서 가게 됩니다. 지고 나서 아쉬워해봤자 바뀌는 건 없죠.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일도 이렇게 고가는 3%대까지 반등을 해주나 했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1.43%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점도 오늘 23,650원까지 내려오면서 추가 이탈도 나올 수 있었으나 위안거리는 주가가 다시 24,000원 요 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나름 3일 연속으로 이렇게 24,000원 구간에서는 좀 지지가 나오면서 그래도 여기에서는 하방으로 크게 밀 생각은 없다.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주가가 큰 반등이 없더라도 요 박스권 흐름 24,000원에서 26,000원에는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23,800원, 23,300원, 23,000원 차례차례 지켜야 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흐름을 보고 양봉 되돌리는 자리에서 추매 타이밍 한번 재봐야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 빠르게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방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대응하지 못하겠다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 유한타를 사용하시면 계속해서 무료로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